갑자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폈지?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혹시 오는 전화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전화를 받으세요. 거기서 답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라고 하고 그냥 전화 끊으세요. 법률 문제로 넘어오셔야 되는 것들이지 두 분이서 서로 설득을 하고 싸우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상처들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요 업무 중에 혹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너 내 남편이랑 내 와이프랑 바람 폈지? 라는 전화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야근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급하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오픈 채팅 카톡방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는데 그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상사이신데요. 갑자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폈지?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아닙니다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닌데. 그러면서 저한테 문의를 준 게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닌데? 제가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통화를 해가지고요. 그분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사모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우리 남편이랑 바람 났지? 아닌데요? 당연히 아니라고 했겠지. 정말로 아니니까. 너 우리 남편이 너네 집 가지 않았어? 네 왔어요. 근데 그냥 집만 가지고 가신 거예요. 너 우리 남편한테 뭐 먹을 것도 줬다며, 음식도 나눠줬다며. 네, 근데 다른 분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너 우리 남편이랑 밤늦게까지 통화했다며. 네, 그런데 그냥 업무용 연락이었어요. 저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그 분의 말을 100% 신뢰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상담자분에게 다시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혹시 오는 전화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전화를 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하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하고 피고가 있는데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원고가 먼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이 끝나면 이 입증 책임이라는 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피고 쪽으로. 그럼 피고 쪽에서는 이걸 갖다가 항변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원고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만약 원고가 증명해서 넘긴 입증 책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가 집니다. 그리고 피고가 자기에게 넘어온 입증 책임에 대해 가지고 항변을 제대로 해내면 원고가 이걸 넘기지 못하면 원고가 패소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입증 책임에 대한 원칙인데요. 이걸 방금 전에 그 사례에 빗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렇습니다. 제 남편이요 이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밤늦게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가 저희 남편에게 음식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다 넘어왔죠. 그런데 이 피고는요 넘기고 싶죠. 넘기고 싶은데요 첫 번째부터 난관에 봉착하죠. 남편이 집에 왔다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여성분의 진술로요. 다 녹음이 됐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집만 가지고 그냥 나갔다. 그것도 업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집만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들을 이분이 증명해서 넘길 수 있을까요? 이걸 넘기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남편의 말이 필요한데 그 남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집에 잠깐 왔다가 2, 3분 안에 또 짐 챙겨가지고 나가는 CCTV 영상이 있거나 같이 온 사람이 있거나 한다 그러면 넘길 수 있겠죠. 어렵죠 벌써. 남편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직원들한테도 나눠줬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오거나 사실확인서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분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간녀로 몰려있다는 사실들을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증언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넘기실 겁니까? 밤늦게 통화했다라는 것들은 이분의 진술, 녹음이 된 것으로 다 증명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게 업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피고분께서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들이고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분에게는요, 다음에 혹시 또 전화가 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나 누군데? 아, 네, 잠시만요. 제가 바빠가지고요. 전화 끊을게요. 끊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컴다운 하시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본인이 마음 편안하시거나 치거나 안정된 상황에서 전화를 하시거나 전화를 받으십시오.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요? 왜 전화 주셨어요? 저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0% 당신의 오해입니다. 왜 이렇게 오해를 하셨죠?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러겠죠. 내가 무슨 사진을 봤는데, 내가 남편 일기장을 봤는데, 내가 어떤 카톡을 봤는데 근거들을 막 얘기하겠죠. 근거들이 터무니없는 거라 그러면 사람은 반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 전화를 녹음을 하신 다음에요, 사모님께서 갖고 계신 증거가 뭐다라는 걸 그냥 인지해 버리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모님 쪽에서 너 지난 설에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남편 집에 안 들어왔는데?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전화하는 거야? 라고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가장 오답 이런 거죠. 그날 내가 뭐 했죠? 전화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그게 구정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오해하게끔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겠죠. 전화를 끊지도 못하십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구정된 내 남편이랑 같이 있었지, 며칠 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거기도 답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라고 하고 그냥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께서 그날 그 남편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 그 증거들만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전달하시면 끝납니다. 그걸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신께서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아니라고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당신이 제공한 그 증거 때문에 오해가 풀리셨다 그러면 그거는 통화를 하실 때 당신께서 쓸데없는 새로운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전화가 그렇게 왔을 때요, 함부로 인정하시거나 함부로 인정한다라고 들릴 수 있는 취지의 이야기들, 새로운 오해를 살 수 있는 당신의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연락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끝입니다. 물론 이것은 방금 전에 상담하시는 분께서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원고분 쪽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오해가 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오해가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고분께서는 당연히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확신이야, 그렇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바로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피고분 쪽에서 적절한 법률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법률 문제로 넘어오셔야 되는 것들이지, 두 분이서 서로 설득을 하고 싸우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상처들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피고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원고분 또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들을 취득하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피고분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약에 상간행위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적절한 법적인 대응책들을 찾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끼리, 그리고 감정이 이미 격앙되어 있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억울한 상간자, 억울한 부정행위로 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첫 전화 때부터 야무지게 제대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